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강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부들을 괴롭히는 통증 질환인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섬유근통 증후군. 이 말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병이에요? 네,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돼서 이제 병원을 다녀보지만 정확한 병명조차 이렇게 제대로 못 들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 주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섬유근통 증후군은 자율신경계의 통증 조절 능력이 망가져서 이 작은 자극에도 통증 신경세포가 흥분하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몇 달 전부터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30대 주부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머그컵에 든 물도 못 마실 정도로 당겨서 손팔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뻣뻣해서 아침에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 환자의 병명은 섬유근통 증후군.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수면장애나 만성피로, 손발 저림 같은 다양한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조절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작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남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단계에서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섬유근통 증후군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피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꾀병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 보시기에도 어디가 아픈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제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냐고 꾀병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나 치료가 늦어질수록 완치가 힘들고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생기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요법을 통해서 통증이나 그런 걸 없애주고 환자의 피로감을 호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운동요법으로 전환을 해서 서서히 약한 운동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근피로감도 개선이 되고. 네, 보면은 주로 지금 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남성들에게는 이 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가 여성입니다. 그래요? 섬유근통 증후군의 원인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꼽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통증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제 통증이 생기면 다시 스트레스가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중년 여성들은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데요. 이 남자들이나 젊은 층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몸이 좀 쑤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있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통증은 이제 어느 한두 군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척추, 갈비뼈, 허리, 목, 발, 그러니까 진짜 신체 전 부위에 걸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죠. 또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압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 압통점은 보통 18개가 존재하는데 목과 어깨, 무릎과 팔꿈치 주변 부위 등에 퍼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11개 이상이라면 섬유근통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증상들이 흔히 동반되는데요. 통증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섬유근통 증후군의 특징이고요. 이 증상들이 나타난 기간 동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이상 이렇게 길게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증 질환과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불안감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과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과민성 장 증후군도 증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네, 좀 이렇게 혼동돼서 이렇게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네. 비슷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류마티스 내과를 찾는 게 좋습니다. 보통 통증이 있으면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섬유근통 증후군은 물리치료나 일반적인 진통제로 통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치료도 좋지만 또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하셨는데 왠지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그런 것들을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참 유익하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좀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피부 미용이나 성형 정확한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